예, 그 기회발전 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작년부터 대전시가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보도가 됐고 정부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는데, 기회발전 특구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해서 입지를 정하고 정부가 고시를 통해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오늘 그 지정 최종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특구가 이제 지정이 되면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계획에 의하면 파격적인 규제 특례, 그다음에 세제 혜택, 재정 지원, 정주 요건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부의 계획들은 이제 추가로 계속 이제 발표가 될 걸 예상이 되고, 기본적인 내용은 작년 10월에 산업부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어떻게 이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거나 이미 개발이 된 지역에 대해서 대상으로 심사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같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평까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1차 심사에서는 저희가 안산지구하고 원천지구 합쳐서 60만 평을 우선 1차 심사에 신청을 했었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산단 개발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를 기회발전 특구로 계속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것은 첨단 국방융합지구로 안산 국방산업단지, 그리고 첨단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로 원천동 하수처리장 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저희 목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대 킹기업 75개사를 유치하겠다는 게 계획이고요. 이 두 개 지구에 약 한 6조 8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 창출도 한 5천 명 이상 저희가 창출할 계획을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회발전 특구의 주요 인센티브인데,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특히 규제와 관련된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기업 정주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맞춤형 규제 특례들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안산지구는 이제 주로 방위산업 기업들이 입주를 하겠고, 원천지구는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입주를 할 건데,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분야는 이 산업 자체가 규제 산업입니다. 아주 규제가 굉장히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사업이어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원천동에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규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파격적인 특례들을 기업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서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제 혜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가 됐지만, 그 기업이,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의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대전으로 내려왔을 때 그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부분을 면제해준다는 그런 조항인데, 특히 이제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서 부동산을 1,000억에 팔아서 대전에 뭐 500억씩 투자를 했다 그러면 500억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부동산, 그러니까 기회발전 특구 이전에 와서 새로 지은 공장이나 이런 투자 부분을 처분할 때까지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을 줍니다. 기업들이 이전을 하면 그게 지금 상한액이 100억인데 이걸 200억까지 보조금을 주겠다고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투자 보조금을 줍니다. 뭐 입지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이런 걸 주는데, 거기에 다 그 가산율을 추가로 5% 정도를 더 주는 걸로, 예를 들면 입지 보조금이 현재 기업이 이전에 오면 저희가 보조금을 30%, 땅값을 내서 100억을 주고 땅을 샀으면 저희가 30억을 현금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5%더 줍니다. 35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하는 그런 규정들을 다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기업 정주환경 관련해서도 저희 시는 이미 이 관련해서 고시를 지난 상반기에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공급 주택 수의 5%를 이전 기업들한테 아니면 이전 기관들한테 특별 공급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물량을 늘렸습니다. 10%로. 그래서 전체 분양 물량의 10% 정도까지를 우리가 이제 이전하는 기업이나 이전하는 기관들한테 줄 수 있도록 저것도 이미 상향 조정을 해놨다 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지구입니다. 안산지구는 왜 국방산업인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기자들에 계신 기자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국방 관련 기관이 뭐 다수 존재한다는
국방 관련 R&D 시설의 거의 20%가 대전에 집중돼 있고 또 과학기술 도시고 지금 국방 중소기업 중에서 방위사업체 한 1000개 되는데 그중에 230개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전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주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아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안산지구를 기회발전 특구로 이번에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제 대전에 이전하면서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안산을 국방산단으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전을 하겠다는 수도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대전이 방산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산업부 평가 때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4대 전략산업 중에서 국방산업이 입성하고 있고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49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안산에 지금 맞춤형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입지 현황입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세종과 연결되는 그 부지에 지금 데이터 저희가 지금 안산지구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전체 면적은 48만 평입니다. 이게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 1조 한 4천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 그 개발전 특구 심사 과정에서도 좀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속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의 의견도 아마 산업부에서 청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냐면 그 지구계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도위에서 심의를 다 받았고요. 다만 지난번 중도위에서 400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지금 시 내부 강측으로는 한 10% 정도 컨소시엄의 10% 정도를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 방침이 결정이 됐고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아까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의 그 주주 간의 그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인천 쪽에 산단 조성하면서 감사를 받았고 뭐 저희 쪽 사업도 받았는데 그게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이 변경 협약을 대전도시공사 참여하는 10%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변경 협약을 할 거고 투자 기업 현황입니다. 안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투자 계획서를 받고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39개사에 약 6,500억 정도 투자 받는 걸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요. 핵심 선도 기업이 뭐 세트레이라든지 아이스리 시스템, 이오이 시스템, 동인과학 이런 그 기업들이 이번에 안산 국방산업단지에 투자해주고 있는데 이 기업들 내역을 보시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순위에 있는 굉장히 기술적인 경쟁력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뭐 이런 기업들 저희가 잘 유치해서 뭐 생산 유발 효과 2조 4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7,900억, 고용 유발 효과도 뭐 한 7,000억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천동 그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바이오 혁신 역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대전의 바이오 혁신 역량은 국내 어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업부 평가 때도 제안했는데 제안드렸던 말씀인데 대전의 바이오 역량은 세계적인 바이오 도시와 비교를 해야 비교가 됩니다. 대표적인 데 보스턴입니다. 보스턴과 우리 대전시의 혁신 역량을 봤을 때 전혀 우리 시가 낮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대전에 지금 상장 기업 57개사 중에서 25개사가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대전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안산 여기 이제 하수처리장 부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여기 지금 면적이 한 12만 2천 평 되는데 여기 부지 내는 별도로 아파트나 이런 주거 시설을 넣지는 않고 전부 다 이 산업용지로 제가 개발할 거고 다만 일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일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체 면적을 전부 다 산업용지로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4,500억 정도 들어가고 대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개별 사유지를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 100% 시유지이기 때문에 원천동 하수처리장이
이 운영을 끝나는 즉시 저희들이 이곳을 그 기반시설 같은 걸 할 수 있어 2029년도에는 저희가 기업들한테 땅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조감도 그렇고요. 투자 기업 현황은 저희가 36개에서 한 6조 2천억 정도 저희가 투자 계획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대전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리가캠, 알테오젠, 바이오니아 뭐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 금액의 6조 2천억 지난번 저희 산업부 평가받을 때도 6조 2천억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라서 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금액은 물론 뭐 공장 땅을 사고 공장 부지를 짓고 장비를 사는 것도 있지만 R&D 비용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첨단 기술에 의해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R&D 비용에 대한 이 비중을 높게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부에 잘 설명을 했고 그걸 충분히 잘 이해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리가캠 같은 경우에 한 3조 원 가까이 향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알테오젠도 상당 1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금 목표 아래 보시면 생산정보나 이런 것 좀 제가 명시를 해놨고요. 예. 그래서 바이오 쪽은 왜 R&D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이번에 앵커 기업으로도 저희가 돼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작년에 미국 머프사에 기술 제휴를 했습니다. 기술 제휴를 했는데 기술 제휴를 하면서 연간 받는 그러니까 기술을 판 게 아니고 제휴한 거죠. 연간 받는 로열티가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그러니까 매년 1조 원씩 이렇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조 원씩. 그 외 밑바탕이 뭐였냐면 수년간에 걸친 알테오젠의 R&D 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1조 원이라는 매년 1조 원씩이라는 규모가 어떤 규모냐면 여러분들 그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시잖아요. 거기는 엄청난 그러니까 약을 위탁 생산하는 그런 회사죠. 엄청난 그 공간과 공장과 장비와 인력이 투입이 돼서 엄청난 그 약을 생산했는데 거기 1년간 영업이익이 1조가 좀 안 됩니다. 한번 비교를 잘 생각해 보시면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제휴를 통해서 얻는 부가가치와 그 엄청난 그 기업의 인프라를 투자해서 얻는 영업이익이 한 개 회사에 대기업과 우리 대전에 있는 알테오젠과의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기술 하나 수출해도 1조 원의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R&D 투자를 통한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뭐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전략이 대전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점이 이번 평가에서 잘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대전이 기회발전 특구를 위한 투트랙을 저희 이런 내용을 저희가 산업부에도 제기했었습니다. 물론 기회발전 특구가 잘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송도처럼 대규모 대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그 공장 같은 걸 지어가지고 완성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회발전 특구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대전같이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기회발전 특구가 또 있어야 된다. 이거 두 개 다 할 수 있는 데는 대전밖에 없다. 이런 저희 주장을 산업부나 평가위원들께 잘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잘 좀 이렇게 공감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 하면서 특히 강조했던 게 인력 양성 문제. 우리도 지금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 특구를 어떻게 연구할 건지 그리고 내년부터 라이즈 체계 이제 대학 지원 중심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력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평가를 잘 받았고 또 하나는 대전 투자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공 VC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투자, 돈, 그다음에 공간 이런 문제를 동시에 저희가 해결하겠다는 이런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 1차 심사에서 2개 지구 60만 평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조만간 또 준비를 해서 이제 2차 기회발전 특구를 한 2개소 정도 추가로 또 이제 신청을 할 계획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한 내년이나 정도에 한번 추가 신청하는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요즘 뭐 수도권 집중 뭐 그런 현상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빠르게 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대전에 와서 지역 경제를 견인해주고 또 최종적으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발전 특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기업 지원에 성심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네, 실장님 방송용으로 일단 2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총 75개 기업하고 지금 MOU 체결하셨잖아요. 예. 안산 산단 같은 경우는 근데 원래부터 좀 입주 희망 기업이 원래 많았던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회발전 특구가 아니라도 투자할 기업들은 원래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기회발전 특구까지 오면서 혜택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뭐 투자가 더 확대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게 있나요? 예. 지금 안산지구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종전에도 이 국방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하면서 종전에 관심 있던 기업들도 이번에 투자 계획을 저희한테 내주셨고 특히 이번에 수도권 기업들이 추가로 좀 제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이 기회발전 특구의 수도권 기업들을 유치해 오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제 이미 대전이 이제 입지가 괜찮아서 많이 선호하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발전 특구까지 지정이 되면서 이제 수도권 기업 포함해서 그런 양질의 기업들 유치도 좀 늘어나고 또 이들 기업의 투자도 뭐 더 활성화될 것이다. 뭐 그런 취지를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대전시에 기회발전 특구가 2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정부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재정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기업들을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아까 이제 2차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간략하게 그것도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면적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상한선. 그래서 뭐 언제 내년쯤 해서 뭐 어떤 분야에서 2개 정도 추가하고 그 이후에도 기회되는 대로 뭐 한다든지 그 계획을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2개 지구 약 한 60만 평을 신청해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내년 정도에 2개 지구 정도를 더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4대 전략산업 중에서 이번 1차 지구 신청에서는 국방 분야와 바이오 분야를 신청했기 때문에 다음번 기회발전 특구 신청 시에는 반도체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특구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입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안산이 시나 도시공사가 이제 10% 들어가는 걸로 안산지구. 예, 10% 들어가는 거면 1,4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원총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도시공사가 4,5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6천억 정도 되는 건데 이 시와 도시공사들이 다 부담을 담당을 할 수 있는 규모인 건지 그리고 특히 원총 같은 경우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2, 4분기부터 바로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따주세요. 예산 부분에도 좀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특히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공사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 여러 개 좀 겹치다 보면 부담되지 않을지 어떻게 그렇습니다. 저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 산당 개발 관련해서 안산지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전 도시공사가 지분 10%를 참여한다는 것은 컨소시엄 구성액의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약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지분 참여는 한 7억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 또 교촌지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저희 도시공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LH가 주 시행사고 이제 도시공사가 일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조금 지금 전체 금액을 다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다만 그 도시공사가 이런 그 산단 개발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그 부채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미 대전도시공사의 자산교육을 늘려주기 위해서 현금과 현물에 대한 출자 계획을 갖고 있고 최대 5천원까지 도시공사에 대한 그 출자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3배 정도 늘리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촌동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산자부 주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하실 것인지 하고요. 예. 안산 산단의 경우 임대가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원천동 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뭐 과거에 시에서 발표 이미 했지만 원천동 하수처리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로 만들겠다는 저희가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산자부 공모 하실 죄송합니다. 건지. 예. 지금 두 가지 물어보신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원천지구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이미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을 공모를 했고 저희는 거기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 했나요? 지난 2월에 저희가 공모 제안서를 이미 제안을 했고 발표 통과까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에는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촌지구를 그러니까 뭐 대덕 특구이기도 하지만 그걸 기회발전 특구로도 지정을 하고 그곳을 바이오 특화단지로도 중복적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주는 또 대전시가 주는 바이오 관련 각종 혜택을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도권에 있는 좋은 바이오 기업들을 거기에 오도록 하는 어떠한 그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산단 관련해서 지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조성 원가에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금액은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하여튼 기업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조성을 하면 그건 원가에 딱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땅 사고 기반시설 하는데 여기서 통당 100만 원이 들어갔으면 도시공사는 100만 원에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0만 원을 분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원가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 조성 원가 자체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 산단 조성에 필요한 기본시설 조성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시비로 일부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안산 산단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투자 가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가가 상승하고 부산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산단에 비해서 임대가가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어요.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안산지구는 시작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이미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에 따른 산단 분양 원가가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대전시가 시행사인 도시공사의 기반시설 조성금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인도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인근의 뭐 다른 도지역이죠, 도지역, 계룡이나 논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공사를 저렴하게 하더라도 땅값 자체가 비싸서 산단 조성 원가가 뭐 몇 배 이상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높다 하더라도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그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필요한 고급 인력이나 필요한 생산 인력을 충분히 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전은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대전에 대학이 19개 대학이 있고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매년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땅값이 비싸도 대전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